유산을 둘러싼 거짓말. 상속의 교훈과 가족의 비극. 경기도 양평의 오래된 단독주택. 거기에는 70여 살의 노부부 박인호와 그의 아내 김선옥이 살고 있었다. 평생 농사짓고 살던 두 사람은 자식 셋을 모두 도시로 보냈다. 큰딸은 미용실을 하고 둘째 아들은 건축 자재 사업을, 막내딸은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세 아이 모두 잘 지내는 듯 했지만 부모가 나이 들자 하나같이 집을 자주 찾았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아요? 어머니 이 집은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그 말들 속엔 미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인호는 자식들이 미웠다. 젊을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녀석들이 이제 와서 부모 곁을 도는 이유가 뻔했다. 하지만 선옥은 달랐다. 그래도 피부친데 마음이라도 달래줘야지. 그녀는 자식들이 오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구마를 삶아 내놨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호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간경화가 심합니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서를 썼다. 이 집은 내 아내 김선옥에게 남긴다. 아내는 놀랐다. 그럼 애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내 곁을 지킨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며칠 뒤 큰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 집 명예 바꾸셨다면서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둘째 아들도 막내딸도 잇따라 찾아왔다. 아버지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 혼자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인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 주든 내 맘이야. 너희는 이제 너희 길 가. 그날 밤 세 자식은 서로 전화로 얘기했다. 엄마가 아버지 부축인 거야. 우리 그냥 두면 다 빼앗겨. 그들은 몰래 계획을 세웠다. 몇 주 후 선옥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호는 아내 곁을 지켰다.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뭐로 사나? 그는 자식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내가 회복되자 그는 조용히 등기소를 찾아갔다. 이 집을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싶어요. 하지만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다. 박성진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다. 알고 보니 자식들이 모의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 도장을 이용해 명의를 옮긴 것이었다. 아내가 아플 때 그 서류에 도장이 찍혔던 것이다. 인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문제라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자식들은 대래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지켜드리려 한 거예요. 나중에 빚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말에 인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너희는 돈으로만 부모를 본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다. 작은 전셋방으로 옮겨 살며 남은 돈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위임장 필체가 다릅니다. 위조로 보입니다. 그는 바로 소송을 준비했다. 3년의 싸움이 시작됐다. 첫 해엔 증거 확보, 둘째 해엔 변론, 셋째 해엔 재판. 그 사이 아내 선옥은 다시 쓰러졌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아니야. 이건 끝을 봐야 해. 재판 중반 둘째 아들은 태도를 바꿨다. 아버지 그냥 합의합시다. 합의? 내가 훔쳐놓고? 우리가 팔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대출 좀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 법정에서 판사는 물었다.
피고는 위임장 위조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소유권 원상 회복. 인호는 그날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다. 이게 진짜 정의지.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온기는 없었다. 텅 빈 거실 벽에 남은 못자국,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 아내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 미워해요. 아니, 미워하진 않아. 다만 다시 믿진 못하겠어. 그는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손자가 놀러와서 물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거짓말보다 진실이 비싼 증거란다. 시간이 흘러 인호는 마을 노인정에서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자식이라고 다 믿지 마라. 서류는 피보다 진하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진리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미움보단 교훈이 남았지. 이제 그는 남은 노후를 아내와 조용히 보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 눈보다 마음이 먼저 속지 말아야 해. 몇 해 뒤 인호는 아내 손을 잡고 병원 침대에 누웠다. 당신 애들 용서해요? 그래, 이제 그만 미워하지. 내가 법으로 이겼으니 됐어. 그는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한 사람의 고집이 세 사람의 욕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피보다 무서운 건 도장이다. 피보다 진한 건 진실이더라.